복잡한 경제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이야기만 골라 전해드립니다. 432톤입니다. 지난해 중국 사람들이 사들인 금의 양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된 금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정도 숫자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손들이 움직였겠지. 국가나 대형 자본이 사들였겠지. 하지만 이 뉴스의 진짜 핵심은 그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누가 샀느냐에 있습니다. 이번에 움직인 사람들은 초대형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금고를 가진 부자도 아닙니다. 평범한 개인들입니다. 생활을 하고 월급을 받고 가게를 꾸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 것도 우리가 떠올리는 골드바가 아닙니다. 책상 위에 올려두기 힘든 무거운 금덩이도 아닙니다. 고른 건 일지짜리 작은 금 조각입니다. 손톱보다 조금 큰 크기. 한 번에 인생을 바꿀 수 없는 양. 누군가에게 자랑하기도 민망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작은 금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몇 잔 값으로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불이 날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 때 사람들은 새 가구를 사지 않습니다. 집을 넓힐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중요한 물건부터 작은 가방에 담기 시작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 장면과 닮아 있습니다. 이건 수익을 노린 투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벌까를 계산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잃지 않으려면 어디에 둬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단순한 금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격 그래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의 온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아서 산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언제나 숫자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다른 자산이 아니라 금일까요? 사람들이 동시에 등을 돌린 대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무엇을 샀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피하고 있었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금 ETF로 들어온 자금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 선물 거래량도 연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이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중국이 금에 크게 베팅했다. 국가 차원의 전략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멈춰야 합니다. 이 숫자들이 정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숫자는 늘 결과만 보여줍니다. 원인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커질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중국은 사실 어제 오늘 갑자기 금을 산 나라가 아닙니다. 몇 해 전부터 중앙은행 차원에서 금 보유를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때의 움직임은 느리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보고서와 발표가 먼저 나오고 숫자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공식 발표보다 사람들의 행동이 먼저 보입니다. 조용히 빠르게 그리고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국가의 선택은 전략입니다. 계획이고 계산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은 다릅니다. 그 안에는 생활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개인은 보고서를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갑 사정을 보고 움직입니다. 내 집값, 내 통장 잔고, 내 월급의 체감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시장이 아니라 생활에서 신호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건 누군가가 사라고 지시해서 생긴 흐름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집에서 각자 다른 이유로 고민하다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늘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으로는 이만한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선택을 할 때는 대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이 갑자기 매력적이지 않아졌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래서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금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왜 다른 자산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부동산은 어땠을까요? 주식은 어땠을까요? 은행에 돈을 두는 선택은 과연 안심이 되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금으로 모이기 전의 세상으로 잠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곳을 차례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등을 돌립니다. 마음이 끌려서 움직이기보다 불안해서 피하는 쪽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선택도 그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곳은 부동산입니다. 한때는 집만 사면 자산이 된다고 믿던 시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격은 멈췄고 거래는 줄었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만 남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크지만 안심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다음은 주식시장입니다.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 오른다는 기대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주식은 버틸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지만 버텨야 하는 순간이 길어질수록 피로감은 쌓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식은 더 이상 마음을 쉬게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어떨까요? 은행은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보면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돈을 맡겨도 체감이 거의 없습니다. 이자를 받는다는 느낌보다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는 기분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지워지고 나면 사람들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어디에 투자할까? 가 아니라 어디를 피해야 할까? 로 말입니다. 이건 욕심의 언어가 아닙니다. 공격의 언어도 아닙니다. 방어의 언어입니다. 지키고 싶을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위험해 보이는 곳부터 피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흥미로운 건 이렇게 줄어든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다시 마주치는 대상은 늘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빠르지도 않고 큰 수익을 약속하지도 않는 것.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대상은 어떤 성격의 자산이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 선택지의 성격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봐야 할 차례입니다. 금은 돈을 불리는 도구라기보다 머물 수 있는 장소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이야기할 때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이 오를까?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런 질문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을 사는 순간의 마음은 그와 조금 다릅니다.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큰 집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를 바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이 집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바로 무너지지 않을 곳을 찾습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에게 그 장소가 바로 금입니다. 금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속도도 느립니다. 주식처럼 단숨에 판도를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금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왜일까요? 금은 늘 거기에 있었다는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도, 화폐가 바뀌어도, 제도가 흔들려도 끝까지 남아 있었던 대상. 이 기억이 사람들의 판단을 지탱합니다. 많이 벌지는 못해도 적어도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믿음 하나가 다른 모든 단점을 덮어버립니다. 느리다는 점도, 이자가 없다는 점도 이 순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은 호황의 언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늘 위기의 언어로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확신할 때는 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흐릿해질 때, 내일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제서야 금이 다시 불려 나옵니다. 지금 중국에서 보이는 움직임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수익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 가진 것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에는 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택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점입니다. 크게 베팅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옮기지 않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확인하듯 움직입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일지짜리금 조각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작은 금을 선택했을까요? 왜 한 번에 큰 금덩이를 사지 않고 손톱만 한 금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을까요? 이 작은 선택 안에는 지금 시대의 불안이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일지이 의미하는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뉴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단연일치 황금콩입니다. 이건 큰 돈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투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한 번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일지이라는 크기는 아주 묘한 선에 서 있습니다.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의미 없지도 않습니다. 사기에 망설여지지만 막상 사면 마음이 조금 놓이는 정도입니다. 이 크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확신할 때는 투자의 단위가 커집니다. 지금이 기회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한 번에 크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미래가 흐릿해지면 사람들은 단위를 줄입니다. 확신이 사라질수록 선택은 작아집니다. 일지 황금콩에는 이 시대의 심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자. 혹시 모르니까. 이 말은 욕심의 언어가 아닙니다. 공포의 언어도 아닙니다. 조심의 언어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잃지 않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커지지 않습니다. 이 작은 금 조각은 불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지는 말자. 중요한 건 이 선택이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들이 비슷한 크기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투기 열풍이 아닙니다. 광풍도 아닙니다. 조용한 동시 행동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움직임은 늘 이렇게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 합니다. 이런 선택은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기사 속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중년 여성들입니다. 왜 하필 이들이었을까요? 왜 가장 먼저 작은 금을 손에 쥔 사람들이 이들이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조용한 움직임의 출발점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흐름에서 특히 눈에 띄는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중년 여성들입니다. 기사에서는 아줌마 투자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볍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이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은 시장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가계의 가장 현실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수익보다 지출을 먼저 보고 기회보다 위험을 먼저 계산합니다. 집안에 돈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어디에 두면 안 되는지를 가장 빨리 알아차립니다. 이들은 유행을 조차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대신 생활이 조금이라도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들의 움직임을 아주 중요한 신호로 봅니다. 중년 여성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는 대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조심해야 할 때다라는 감각이 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금 사재기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큰 돈을 걸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를 쓰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단위로 확인하듯 움직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세뱃돈 대신 작은 금부치를 준비하는 장면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이건 투자도 아니고 선물도 아닙니다. 대비입니다. 현금을 그대로 쥐고 있기엔 불안하고 그렇다고 위험한 자산으로 옮기기엔 마음이 놓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것. 중년 여성들이 금이라는 자산을 선택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되고 차트를 들여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금이다. 그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이 단순함은 불안한 시기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움직임은 늘 시장의 뒤가 아니라 앞에서 나타납니다. 조용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보이는 이 작은 움직임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화나 세대의 특성이 아닙니다. 불안한 환경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내리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금으로 모여드는 동안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고 그 움직임 속에서도 사람들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선택이 숫자와 가격 앞에서도 왜 계속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금과 은 가격은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렸습니다. 금값은 단기간에 두 자릿수로 움직였고 은값은 30% 넘게 출렁였습니다. 폭락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시장 분위기는 거칠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움직임이 나오면 사람들은 한 발 물러섭니다. 지금은 위험하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가격이 흔들렸는데도 금 매입은 쉽게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구간에서는 매입이 더 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가격인지 아니면 방향인지를 말입니다. 지금 금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이 싸다라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무엇이 불안해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오늘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내일의 감각입니다.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감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차트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최근의 가격 급변도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흔들림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중요한 건 얼마나 오르느냐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이건 수익을 좇는 태도가 아닙니다. 기회를 노리는 시선도 아닙니다. 지켜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하루 이틀 흔들린다고 해서 이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 선택의 근거가 차트가 아니라 생활의 체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뉴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이해하면 충분한지 그리고 어떤 질문만 마음에 남겨두면 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뉴스에서 무언가를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금을 사야 한다는 말도 아니고 따라야 한다는 조언도 아닙니다. 다만 이 움직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만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금을 산다는 건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수익이 보여서가 아니라 불안이 먼저 보였다는 신호입니다. 중국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장면은 어느 나라에서든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환경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내 돈은 어디에 두는 게 괜찮을까? 이 질문의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나오는 순간만큼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확신이 사라졌을 때, 미래가 선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금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중국이나 미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감각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뉴스는 계속 나올 겁니다. 어떤 날은 금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다른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사야 할지를 고민하기보다 사람들이 왜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질문만 떠올릴 수 있다면 뉴스는 덜 복잡해지고 숫자는 조금 덜 무서워집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일지짜리 금을 모으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해서, 내일을 확신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버티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이해했다고 해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뉴스를 볼 때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조금 더 또렷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뉴스는 그것 하나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하기보다는 오늘의 불안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면 괜찮은 경제 이야기였습니다.